정말 이상하네. 노란 리본을 감은 나무를 보며 수지가 말합니다. 그녀는 1시간 동안 일본 남부의 이상한 숲을 걷고 있어요. 길을 잃은 것 같아요. 30분 전에 그 리본을 걸고 나무를 뒤로 한 채 걷기 시작했어요. 방향을 틀지 않았고 똑바로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30분 후 그 나무로 다시 돌아왔어요. 마을이 그렇게 멀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마치 숲이 수지를 속이려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녀가 숲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나무들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이 공포 영화처럼 보입니다. 밤이 되면 신비한 보이지 않는 괴물이 나타나 나뭇가지에 막대기로 만든 소름 끼치는 공예품을 매달아 놓는 게 틀림없어요. 누구나 당황해서 도와달라고 소리치기 시작했을 거예요. 수지는 달라요. 어떤 위험에도 미소를 잃지 않죠. 게다가 전화와 인터넷도 작동하니까 괜찮아요. 옆으로 몇 걸음 이동한 후 다른 삼나무에 파란 리본을 묶어요. 그러고 나서 표시된 나무를 뒤로 하고 좁은 길을 따라 걷기 시작합니다. 수지가 뭔가를 눈치챘어요. 그 길은 약간 구부러진 모양을 하고 있어요. 수지는 앞으로 뛰기 시작했고 10분 후에 표시된 나무로 돌아왔어요. 여태껏 원을 그리며 걷고 있었어요. 수지는 다른 나무로 걸어가고 거기서 또 다른 굽은 길을 발견해요.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서 온라인 지도를 열고 위성 사진을 통해 자신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이곳의 나무들은 동심원을 그리며 자라고 있어요. 여러 겹으로요. 누군가 전 세계 들판에 남긴 그 신비로운 원형 무늬와 비슷해요. 충격을 받은 수지는 구독자들에게 이상한 자연 이상 현상을 발견했다고 알리기 위해 휴대폰으로 자신의 모습을 녹화합니다. 촬영하는 동안 누군가 웃는 소리가 들려요. 옆에서 어떤 남자가 웃고 있어요. 그는 수지가 이 숲에 대해 심각하게 말하는 걸 재밌어해요. 그는 여기에 이상 현상 같은 건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나무를 원형으로 심은 거예요. 1973년 사람들은 일부러 그런 방식으로 삼나무를 심었고 10개의 녹색 동심원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원형 조건에서 나무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알아내기 위한 실험의 일환이었어요. 그건 실험 임업이라고 불려요. 나무들이 볼록하게 자라기 시작했고 대층적으로 퍼져나갔어요. 이건 나무 사이 틈새의 크기가 나무의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처음 계획에 따르면 나무는 베어질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그곳은 관광객들과 현지인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었어요. 사람들은 드론을 이용하여 아름다운 사진을 찍고 이 작은 미로의 원형기를 산책하는 걸 좋아해요. 수지는 조금 화가 났어요. 그녀는 구독자들에게 이건 신비한 현상이 아니라고 알립니다. 나무에 대해 수지에게 말해준 그 남자는 폴란드에 있는 신비로운 뒤틀린 숲을 방문하라고 제안해요. 그곳에서 수지는 분명 이상한 현상을 보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곳에 가기 전에 일본에 있는 또 하나의 흥미로운 장소를 확인하기로 합니다. 아오시마 어촌에 도착해요. 여기서 수지를 처음 맞이한 건 고양이들이에요. 고양이가 사람보다 더 많아요. 사방에 고양이가 있어요. 물고기가 많아서 이곳에 살아요. 옛날에 이곳은 어선을 망가뜨리는 쥐가 많았어요. 사람들은 쥐를 쫓기 위해서 고양이를 이곳으로 데려왔습니다. 쥐는 사라졌지만 고양이들은 그대로 머물렀어요. 그 이후로 사람들은 고양이를 완전한 주민으로 생각해왔어요. 수지의 채널에서 고양이가 나오는 영상이 가장 좋아요를 많이 얻었어요. 하지만 이제 약속한 대로 폴란드로 갈 시간입니다. 구부러진 나무들 때문에 숲이 이상하게 보여요. 나무 기둥의 아랫부분이 구부러져 있어서 배처럼 보여요. 나무가 모두 북쪽만 향하고 있다는 것도 이상한 점이에요. 수지는 숲 전체를 돌며 약 400그루의 나무를 셉니다. 마치 사람들이 나무의 모양을 바꾼 것 같네요. 하지만 현재로선 증거가 없어요. 이 나무들은 1930년대에 심어졌는데 성장기 초기에 손상이 가해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도 그 이유를 알지 못해요. 숲 근처에 작은 마을이 있었어요. 그 마을 주민들은 비밀을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마을은 70년 전에 파괴됐어요. 이 미스테리의 열쇠도 함께 사라졌죠. 물론 과학자들은 가설이 있었지만 모두 빠르게 반박됐어요. 아마도 이 구부러진 모양은 유전적 이상이 원인일 거예요. 지구의 다른 숲에도 비슷하게 틀어진 기둥을 가진 나무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숲 나무들의 곡선은 너무 완벽하고 깔끔해 보여요. 마치 예술가가 작업한 것 같아요. 이것은 환경으로부터 무언가가 나무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비슷한 나무들이 전 세계에서 발견되지만 어쩌다 하나일 뿐 이렇게 무리를 지어 자라진 않아요. 매년 나무 위에 눈이 내려요. 혹시 눈의 무게 때문에 나무가 휘어진 걸까요? 그렇다면 왜 아랫부분만 변형됐을까요? 왜 숲의 다른 나무들은 평범한 모습이죠? 또한 이 나무들이 왜 북쪽을 가리키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어요. 무슨 목적이 있을까요? 가장 그럴듯한 이론은 지역 농부들이 가구와 선박 제조를 위한 장식을 만들기 위해서 나무 모양을 바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런 나무로 바구니를 만들기가 더 빠르고 쉬워요. 그리고 나무의 성장을 조작하는 것은 미국 몇몇 고대 부족들 사이에 흔한 관행이었습니다. 그들은 숲에서 항해와 통신을 위해 나무 기둥을 변형시켰어요. 모두 흥미롭긴 하지만 이제 수지는
무서운 곳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구독자 중 한 명이 그녀에게 소름 끼치는 숲 한 곳을 방문하라고 조언해요. 이곳은 멕시코시티 중심에서 남쪽으로 27km 떨어진 섬에 위치해요. 수지는 작은 배를 타고 왔어요. 땅을 밟자마자 핸드폰으로 생중계를 해요. 섬 곳곳 나무에 걸려있는 인형들을 녹화합니다. 인형들은 각기 다른 옷을 입고 있고 크기와 얼굴도 달라요. 나무마다 소름 끼치는 인형이 수십 개씩 걸려있어요. 비와 뜨거운 태양이 인형의 얼굴을 변형시켰어요. 이끼와 녹색으로 덮여있고 섬뜩할 정도로 무서운 형태를 띠고 있어요. 인형들이 밤마다 살아난대요. 확인해볼래요? 라고 구독자 중 한 명이 묻습니다. 문제없어요. 수지가 동의해요. 해가 지평선 아래로 지고 숲에 어둠이 내립니다. 수지는 나무 사이를 걷고 있어요. 달빛이 길을 비춰요. 수지는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불을 피웁니다. 그때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언뜻 무언가 움직이는 게 보여요. 전화기가 꺼져요. 올려다보니 불빛에 비친 인형 하나가 수지를 향해 고개를 돌립니다. 수지는 비명을 지르고 도망가요. 물론 인형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인형 머리 뒤에 작은 새가 앉아있는 게 보여요. 며칠 후 수지는 멕시코시티 주민 한 명이 50년대에 그 섬으로 이주해서 인형으로 섬을 가득 채웠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는 섬 주변의 쓰레기 매립지와 운하에서 인형을 수집했어요. 수년에 걸쳐서 모든 나무를 장식했어요. 처음에 그것은 관광객들에게 낯설고 흥미로워 보였습니다. 그러다 인형이 오래되고 썩기 시작하면서 이곳은 더욱더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됐어요. 그가 인형에 집착하게 된 이유에 대해선 여러 가지 전설이 있어요. 좋아요. 수지는 이런 미스터리하고 소름 끼치는 장소는 충분히 봤어요. 이제 자연에 의해 만들어진 장엄한 경치에 감탄하고 싶어요. 수지는 캘리포니아의 세콰이아 국립공원에 도착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들이 자라는 곳이죠.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인 자이언트 세콰이아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해요. 나무의 이름은 제너럴 셔먼이고 나이는 약 2000살이에요. 이 나무의 부피는 올림픽 수영장의 거의 절반 크기입니다.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건 가장 오래된 나무가 아니에요. 이 공원엔 3000년 된 삼나무가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나무가 이곳 캘리포니아에서 자랍니다. 세콰이아과에 속하는 미국 삼나무예요. 하이페리온이라고 불리고 그 높이는 115m에 달합니다. 이건 에펠탑 높이의 3분의 1이에요. 그 나무 꼭대기에서 보는 경치가 어떨지 상상해보세요. 지금 수지는 마다가스카르 섬에 있습니다. 독특한 바오밥 나무를 보러 갈 거예요. 마치 무언가가 나무들을 땅에서 뽑아내서 뒤집은 후 다시 땅에 밀어넣은 것처럼 보여요. 바오밥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무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은 여기 바오밥 나무 거리에 있어요. 하지만 호주와 남아프리카에서도 볼 수 있어요. 바오밥 나무 기둥은 스펀지 같아요. 장마철에 확장하고 수분을 흡수해요. 코끼리들은 이 물을 마시길 좋아해요.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나무 기둥 부분을 뜯어 씹어요. 밤에는 바오밥에 꽃이 핍니다. 꽃은 신우유 냄새가 나고 박쥐들을 유혹해요.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사실은 바오밥 나무가 수명을 다한 후에도 다른 나무들처럼 말라붙어 쓰러지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 자리에 부서져서 작은 나무 조각 더미를 남깁니다.